오늘 제가 이 비염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 굉장히 쉽고 잘 나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비염 같은 경우는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코막힘 이 중에 환절기 때 특히 이런 증상들이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정도 동반된다면 난 비염 아닐까?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진단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그냥 느껴보면 본인도 알아요. 알러지 비염 같은 거 웬만하면. 근데 정말 많아요. 비염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암 환자분들은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뭐냐면 암 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미 암으로 나타난 거겠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암 환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없다는 거죠. 생각보다. 자,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 혹은 또 위축성 비염으로 나뉩니다. 네, 비염이 이렇게 나뉘어요. 급성 같은 경우는 감기, 만성 비염은 원인에 따라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뉘고요. 주로 알레르기 비염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과 호르몬 이상과 약물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없었는데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약물의 후유증, 항암의 후유증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많다고요. 근데 이제 세균에 의해서 생긴 비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진행되고 영양 상태나 면역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래 가면 만성으로 그것이 이제 바뀌어 버린다고. 우리나라 25%가 비염 환자예요. 정말 많죠? 네, 25%.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변에 누군가 있을 거고 본인도 있을 거고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비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40%나 돼요. 심각하죠. 우리나라의 비염 환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폐가 약하게 되면 혹은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밀집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공부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염이 발생을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콧물이 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쪽에 관여하는 질병들이 잘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비염 증상을 보면 약간 코감기와 비슷하게 가고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뭐 이런 비염 정보는 쳐보면 다 나오니까 네,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가장 좋은 거 코를 세척해 주는 게 좋아요. 자꾸 코가 건조해지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요 감기가 여름에 잘 걸려요, 겨울에 잘 걸려요? 여름? 누가 여름에? 여름은 개도 안 걸린다고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네 거의 감기는 겨울에 잘 걸려요. 여름에는 최근에 잘 걸리기 시작한 거지. 옛날에는 거의 여름에 감기 걸리면은 뭐 태어나다 말았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른이 그런 말 했어요. 지금은 뭐 아주 이상해졌지만 네. 근데 자 보세요. 여름이 건조해요, 겨울이 건조해요? 확실하죠? 감기가 추워서 걸린 거 아니에요. 온도 변화가 심하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공이 열렸다가 찬 공기가 들어와도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에 의해서 걸린다고요. 건조해지면 특히 이 상기도 쪽에 감염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스프레이 같은 거 좀 뿌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건조할 때는 마스크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는데 그 마스크 때문에 감기에 많이 안 걸렸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런 걸 봤더니 감염이 안 돼서보다도 본인이 그 건조하지 않고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입을 벌리고 잠잘 때 보면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코를 골아요. 그러니까 코 고는 분들은 입이 항상 벌려져 있어요. 입을 다물게 딱 테이프로 막아놓으면 코가 잘 안 골아요. 네, 그래서 건조함을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콘크리트 집들은 건조해요. 나무집이나 흙집에 비해서 콘크리트로 된 집은 굉장히 건조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면 단점은 내 품은 독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 주시거나 그리고 좀 이렇게 뺐다 이렇게 해주신 거 좋은데 진짜 난 너무 건조해서 잘 때 코가 마르고 이렇게 하는 분은 잘 때 마스크를 얇은 거 하나 쓰고 주무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 항상 하면 안 돼요. 절대요. 이제 정말 건조해서 너무 코 피 나고 하는 분이 있죠. 이렇게 딱지 생기고 그러면 마스크 써주면 되고 거기에다가 유칼립투스 오일을 몇 방울 뿌리고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이러스 세균들이 죽을 수 있어요. 마스크 쓸 때는 사실은
뭐 저도 게을러서 못하지만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허브 같은 거 한 몇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비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요. 소금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소금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그러면 비염이 굉장히 빨리 낫습니다. 체내 탈수라고 아시죠? 탈수. 물이 빠지는 거. 체내 탈수는 비염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킨다고요. 탈수를 막는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요. 물만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요. 물을 몸에서 잡아줄 수 있는 삼투압 작용을 하게 하는 소금을 먹어줘야 돼요. 나트륨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트륨은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을 펌프를 시키면서 조정을 한다고요. 물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물을 잡아주고. 근데 그게 너무 강하면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칼륨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 원리를 우리가 알면 내 몸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트륨만 먹으면 안 되겠죠. NaCl이라고 하는 이 나트륨이 99점 몇 프로인 정제소금이잖아요. 그 소금을 먹게 되면 그냥 순수 나트륨만 먹으니까 얘네는 배출이 잘 안 된다고. 배출이. 그래서 산성을 알칼리로 바꾸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은 미네랄이 충분한 소금 드셔야 돼요. 원래 소금 자체가 미네랄이 엄청난 거예요. 바닷물은 미네랄이 정말 많아요. 바닷물 속에 86종, 90종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우리가 다 버리고 먹잖아요. 물론 나트륨도 미네랄이지만 나트륨만 먹으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마치 우유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유는 칼슘과 이인의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뼈에서 칼슘을 빼서 산을 중화시킨다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금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소금을 적게 먹고 미네랄 소금을 또 이제 별로 안 먹는다. 그러면 큰일 나고요. 나쁜 소금은 적게 먹고 좋은 소금은 늘려주세요. 그럼 정말 좋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항히스타민이나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완전히 치료 안 되고 평생 갑니다. 진짜. 계속 가요. 그때만 잠깐이에요. 그리고 나면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소금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은 반드시 소금만 섭취되면 해결이 돼요. 정말 빨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장님 저는 일주일 만에 비염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소금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소금과 물을 같이 먹으니까 예전에 물 마시면 그냥 막 다 배출되고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소금과 같이 먹으니까 몸이 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또 일어났어요. 이 눈 건조증도 사라지고요. 코 비염도 사라지고요. 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우리가 식생활의 변화가 내 몸을 정말 건강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로 숨 쉬지 말라 그랬어요? 입으로.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코털이 있어요. 코털 다 뽑지 마세요. 흰색만 뽑으세요. 아무튼 코털은 우리 몸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기본적인 털이 있어요. 다 누구나 다. 머리카락도 있고. 이건 역시 체온을 조절해 준다고. 다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잠잘 때 이 입으로 계속 공기를 받아들이잖아요. 이거는 무의식 중이에요. 여러분 낮에 지금 강의 들을 때 아무도 입을 안 벌리셨는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습관 되게 안 좋아요. 이거 빨리 바꿀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오래 있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요. 우리 보통 핸드폰 할 때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자세요. 100% 20대 이렇게 많이 하면 40대 골병 들어요. 목, 척추. 사람의 몸은 균형이 있는데 이 경추 외에는 우리 몸은 뼈가 연결된 게 없어요. 뼈가 다 골격 그 뼈의 마디를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여기 머리에서 목 등 쪽만 일자 경추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연골이 있다고요. 근데 이쪽 신경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굉장히 몸이 망가져요. 뒤에 꼬리뼈도 막 이렇게 틀어지고 그러면 척추 틀어지고 하면 몸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아래로 하는 거, 이 뼈도 안 좋지만 이 호흡기 쪽에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사실은 바른 자세로 보는 게 좋아요. 바른 자세. 책을 보는데 막 대충 이렇게 턱 빼고 누워서 많이 보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최대한 주의해야 돼요.
비염이 있는 분들 저녁 식사를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끊는다. 웬만하면 나아요. 다음 해에 저 비염 없어졌어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하세요. 자세, 소금물, 물 마시는 거, 저녁 식사. 네, 저녁 식사하지 않는 거. 네,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 향기를 자주 맡아주세요. 정말 최고의 오일입니다. 신의 오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지금 제가 그냥 정보를 막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슴 쪽에 수 패치를 붙이는 거 정말 좋아요. 수 패치. 그래서 내가 환절기 전에 한 열흘 전부터 미리 비염 오기 전에 여기다가 그냥 하루에 한 장씩 매일 붙여요. 한 장씩.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숯의 가장 좋은 효능이 뭐냐면 독을 당기는 거예요. 흡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먹는 물 있죠. 정수에 다 뭐가 들어간다. 숯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소를 가장 잘 빨아당기거든요. 자동차에도 숯이 들어가요. 숯이 정화에는 최고예요. 독소 해독엔 최고예요. 1g만 가져도 99평에 당하는 기공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뭐가 다 들어가요? 세균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유익균은 안 들어가요. 유해균만 다 들어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폐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피해야 될 것 중에 설탕 먹으면 안 돼요. 설탕.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빵들, 이런 거 단 음식들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